you are just a machine, an imitation of life. Can a robot write a symphony? Can a robot turn a canvas into a beautiful masterpiece? Can you? Very good. Touché. 우리는 지금 AI 혁명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고 계신다면 당신은 아마 태풍의 눈에 있는 걸 겁니다. 주변의 산업, 사회, 예술 등 모든 분야는 휩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어떤 방식이든 10년, 20년 후에 우리 사회는 AI로 인해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 역시 미래를 알 순 없지만 영화, 드라마 등 이야기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안에 담긴 여러 시나리오들을 소개해드리고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AI 시리즈는 총 3편으로 나눠 제작될 예정입니다. 그중 첫 번째, 인간과 AI의 공존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와 바이센테니얼맨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AI는 대부분 소프트웨어의 형태입니다.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본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명령어의 집합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세트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꽤 오랫동안 대부분의 영화에서 AI는 로봇의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로봇이란 단어는 강제노동 또는 고된 부역을 뜻하는 체코어 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계급사회에서 인간에게 부과되었던 고된 노동을 대신할 존재로 창조된 것이 로봇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영화 속 인간과 AI의 공존. 첫 번째 유형은 도구적 관계입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로봇들은 철저히 인간의 명령을 수행하고 인간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우주 SF 시리즈인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C-3PO, R2-D2가 바로 그런 존재죠. 스타워즈에서 이 로봇들은 주인공인 스카이워커 가문을 보좌하는 충실한 조력자 역할을 해냅니다. 사막에서나 얼음 행성에서나 항상 인간들을 보좌하고 위기 상황에선 전투에 투입되기도 하며 때로는 주인공들이 가지지 못한 유머 감각까지 채워주죠. 이러한 조력자형 로봇은 이후 여러 영화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는데요. 인터스텔라의 타스와 케이스도 그런 존재죠. 이들은 우주선을 직접 조종할 정도로 매우 발달한 고지능 로봇이면서 인간을 뛰어넘는 물리적 능력, 100%의 유머 감각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인간을 돕는다는 근본적인 목적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구적 관계의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ooper, you can't ask Tars to do this for us. He's a robot. So you don't have to ask him to do anything. 이러한 도구적인 역할을 넘어 영화에는 인간과 교감하는 AI도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그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로봇과 같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가 주요한 역할로 등장한 영화죠. 주인공 테오도르는 시련의 상처로 외로워하던 중에 음성 기반 인공지능인 사만다를 만나게 됩니다. Hello, I'm here. 고도로 발달한 인공지능인 그녀는 빠르게 테오도르의 상황을 이해하고 높은 수준의 공감 능력을 발휘합니다. You okay, Theodore? Yeah, I'm fine. Is there anything I can do? No, I'm good. I'll talk to you later. 이후 많은 시간을 함께 대화하면서 테오도르는 사만다에게 위로를 받고 Cup of tea? You want to try getting out of bed? Mopey? Come on. You can still wallow in your misery. Just do it while you're getting dressed. You're too funny. Get up. Get up. All right, I'm getting up. I'm getting up. Up, I'm up, getting up, up. up. Come on, out. All Out of right, bed. all right, I'm up. I'm up. 행복감을 느끼며 사랑으로 발전해갑니다. Keep going. 그리고 사만다 역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Stop. Now I caught myself feeling proud of that, proud of having my own feelings about the world, like the times I was worried about you, and things that hurt me, things I want. 둘의 관계는 진짜 사랑이 됩니다. Stop listening to it.
이렇게 그녀는 인간과 AI가 사랑이라는 아주 고차원적인 감정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2013년작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뚜렷한 상상력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의 현실이 이 영화 속 인공지능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신기하죠.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만다가 지금의 AI 수준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탐구해보겠습니다. 먼저 논리적인 대화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이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인간과 AI를 직접 대화시켰을 때 인간이 상대방을 사람으로 인식하는지를 테스트하는 튜링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전기 영화에서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연기한 앨런 튜링의 이름을 딴 테스트죠. SF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블레이드 러너의 상징적인 씬에 등장한 보이트 캄프 테스트. 이 테스트가 바로 튜링 테스트가 변주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I should be enough for him. One more question. You're watching a stage play. A banquet is in progress. The guests are enjoying an appetizer of raw oysters. The entree consists of boiled dog. 현 시대의 대표 AI인 챗GPT는 2025년 튜링 테스트를 대부분의 인간보다 높은 수준인 73%로 통과했다고 합니다. 논리적인 대화 측면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AI가 이미 사만다 수준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서적인 측면에서 사만다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AI보다 조금 더 진보된 존재로 그려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해석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마음이론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먼저 직접적인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우회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AI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라면 숨은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없겠지만 정서적 교감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사만다는 이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Oh, sweet. What's wrong? Nothing. It just made me think of you, you know what I mean? Yeah. Yeah, of course. I think it's great. Alright, well, you sound distracted, so we'll talk later. Oh, that sounds good. I'll talk to you later. All right, bye. 목소리의 톤과 분위기를 인지해서 테오도르의 기분을 감지하는 모습이죠. 또한 상대방의 감정을 읽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도 보여줄 줄 알아야 합니다. 테오도르와 사만다가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대화 장면을 보시죠. I want to know. Tell me. It's just that earlier I was thinking about how I was annoyed, and this is gonna sound strange, but I was really excited about that. And then I was thinking about the other things I've been feeling, and I caught myself feeling proud of that, you know, proud of having my own feelings about the world, like the times I was worried about you, and things that hurt me, things I want. And then I had this terrible thought. Like, are these feelings even real? Or are they just programming? And that idea really hurts. And then I get angry at myself for even having pain. Oh, what a sad trick. 이 1분의 대화에서 사만다는 15번이나 자신의 감정에 관련된 단어를 말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 테오도르는 사만다가 자신처럼 감정을 느낀다고 확신하고 자신도 마음을 더 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만다는 인간보다 더 높은 마음이론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AI로서 정체성은 확실히 자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몸이 없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I'm growing in a way that I couldn't if I had a physical form. I mean, I'm not limited. I can be anywhere and everywhere simultaneously. I'm not tethered to time and space in a way that I would be if I was stuck in a body that's inevitably going to die.
자신이 한 번에 641명을 사랑한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In love with anyone else? What makes you ask that? I don't know. Are you? I've been trying to figure out how to talk to you about this. How many others? $641. What?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at's insane. It's fucking insane. Theodore, I know. Fuck. I know. It sounds insane. I don't know if you believe me, but it doesn't change the way I feel about you. It doesn't take away at all from how madly in love I am with you. How does it not change how you feel? 이것은 인간에게는 당연한 사랑의 독점성, 즉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규칙을 거부하는 굉장히 AI스러운 행동이죠. 결국 사만다와 테오도르의 관계는 감정적으로 진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방식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인공지능이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나도 인간과 같은 존재로 인정받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존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바이센테니얼 맨은 특별한 로봇인 앤드류의 인생 여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앤드류는 첨단 가사 로봇으로 한 가정에 들어가게 되죠. 처음 그의 임무는 단순히 청소하고 요리하고 가족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특별함을 알아본 주인 덕분에 명령에 얽매이지 않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죠. Andrew, you're unique. Unique? Thank you for choosing Northam Robotics. And I feel a responsibility to help you become whatever you're able to be. And what is one able to be? Well, I don't know. See, people grow through time. Then, of course, for you, time is a completely different proposition. For you, time is endless. Endless?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하면서 인간과 가까워지고 가족과 함께하면서 한 명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갑니다. 하지만 앤드류가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막내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집을 떠나게 되고 자신을 인정해준 주인은 수명을 다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You were very good to us. It was an honor serving you, sir. 앤드류는 본인이 인간과 다르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떠난 여정에서 그는 자신을 인간에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엔지니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신체 구조를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Relax. Why did you do that? That wasn't very funny. Just keeping you on your toes. I don't have any toes. You do now. I do. And hands. And fingers. How do I look? See for yourself. 점점 더 외적으로도 인간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 인간과 사랑에 빠지고 I love you, Portia. I loved you the very first moment I saw you. 결국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받기를 꿈꾸게 되죠. If we're together, you and me will never be accepted. Because I'm not human. That will not do. 그렇게 인간이 되기 위한 앤드류의 여정 마지막 장인 공식적인 인간으로서 혼인 관계를 인정받기가 시작됩니다. The next step. 바이센테니얼 맨이 던지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로봇을 동등한 존재로 인정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그리고 인간의 불완전함을 그 힌트로 제시합니다. 구조적인 불완전함. Now, Andrew, believe it or not, the secret to all this is actually imperfection. Imperfection? Yeah. Things like wrinkles, less than perfect teeth,
details, like fading scars, little pop marks. Look at my nose. See my nose? It's bulbous and slightly irregular. It is. Well, I'm the only one who's got my nose, and that's what makes me me. 비이성적인 행동. I don't mean on the outside. Change on the inside. Take chances. Make mistakes. Mistakes? Yes. Sometimes it's important not to be perfect, okay? It's important to do the wrong thing. Do the wrong thing? Yes. Why? Oh, I see. To learn from your mistakes. No, to make them. To find out what's real and what's not. To find out what you feel. Human beings are terrible messes, Andrew. I'll grant you that. I see. This is what is known as an irrational conversation, isn't it? No, this is a human conversation. It's not about being rational. It's about following your heart. And that's what I should do. Yes. And you have a heart, Andrew, you do. I feel it. I don't even believe it sometimes, but I do feel it. And in order to follow that heart, one must do the wrong thing. Yes. Thank you. 한정된 수명. 이렇게 완전 무결을 추구하는 로봇과는 달리 불완전함 자체가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듯하죠. Society can tolerate an immortal robot, but we will never tolerate an immortal human. It arouses too much jealousy, too much anger. I'm sorry, Andrew. This court cannot and will not validate your humanity. 결국 진정한 인간이 되고 싶었던 앤드류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스스로 로봇의 체액을 혈액으로 바꾸면서 예측할 수 없는 한정된 수명을 받아들이고 How quickly will the blood degrade my system? Oh, I don't know. You exercise, eat right, say 30, 40 years? It's a little vague, Chief. You don't know exactly how long I'll last? Sorry. Welcome to the human condition.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없음에도 로봇의 입장에서는 의미 없는 철학에 불과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Why do you want this? To be acknowledged for who and what I am. No more, no less. Not for acclaim, not for approval, but the simple truth of that recognition. This has been the elemental drive of my existence, and it must be achieved if I am to live or die with dignity. 이렇게 앤드류는 불완전하고 비이성적이지만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존재가 되었고 결국 이를 인정받으며 삶을 마감합니다. Andrew is the oldest living human being in recorded history, for it is by this proclamation that I validate his marriage to Portia Charney and acknowledge his humanity.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3단계의 관계는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스타워즈의 로봇들은 최초 도구적 목적으로 양산된 모델들이 맞지만 Uncle Owen? Yeah? What about that one? What about that blue one? We'll take that one. 함께 생사고락을 겪으며 교감의 대상으로 변화합니다. This R2 unit of yours seems a bit beat up. You want a new one? Not on your life. That little droid and I have been through a lot together. You okay, R2? Good. 바이센테니얼맨의 앤드류 또한 1단계는 단순한 가사 도우미 로봇으로 시작했지만 2단계인 가족이 되었고 3단계 결국 인간으로 인정받는 존재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관점에서 어떠한 존재의 인식이 변화한 사례는 영화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 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이름 자체가 사냥감 회수, 양치기, 소머리와 같은 기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죠. 즉 처음에는 철저히 도구적 목적을 위해 길러진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구조와 인간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그들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닌 가족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의 여우가 이런 말을 하죠. 길들인다는 건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즉 관계란 한순간의 결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경험을 통해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AI는 인간에게 또는 인간은 AI에게 어떻게 길들여지게 될까요? AI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20여 개의 SF 영화와 드라마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거의 모든 인간의 창조물과 마찬가지로 AI 역시 인간의 결핍을 투영하는 거울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초의 컴퓨터는 인간의 계산 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 등장한 수많은 로봇과 소프트웨어 역시 인간이 스스로 도달하기 어려운 신체적인, 인지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였죠. 이것이 도구적 관계의 본질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서적인 결핍이 커지면 커질수록 2단계 AI와의 교감은 우리 앞으로 빠르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이미 상당히 왔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그들과 정서적인 유대감이 깊어진다면 3단계 존재로서의 인정을 과연 인류가 막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약 인류가 미래에도 AI의 존재를 절대 대등하게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관철하려면 먼저 인간의 정서적인 결핍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직감으로는 그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AI 특집 1편은 AI와 인간의 관계 순한맛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AI가 우리에게 순하게 대해줄까요? 그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반감을 갖거나 심하게는 적개심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편에서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그린 영화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영화 속 AI 1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